NPL이란 무엇인가? 대출금이 잘 상환될 경우에는 이를 GPL, 즉 정상채권이라 합니다. 반대로 NPL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부실채권이라고 칭합니다. 금융기관에선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충당금의 이유로 채권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손충당금이란 기업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준비금, 즉 고객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손실을 미리 반영하는 대비책을 말하는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에겐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만큼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시다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융업체는 골치 아픈 부실채권의 부담으로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려 할 겁니다. 근저당권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권을 매각하려 할 때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를 다 받으려 하면 살 사람이 없겠죠. 채권을 사려는 사람도 무언가 남아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근저당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쉽게 이해되실 듯 합니다. 시세가 1억 2천 정도 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저당은 원금이 1억이고 이자는 2천만 원이 쌓여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근저당권자는 K금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K금융과 협상을 통해서 1억 2천짜리의 채권을 자유로가 어렵게 1억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유로는 제 닉네임입니다. 실제로 1억이 다 있어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5%, 즉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질권을 통해서 1억짜리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 질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자유로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려 합니다.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겠죠. 실제 경매로만 입찰하시는 분들은 입찰 금액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일반적인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 금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NPL로 채권을 매입했을 때는 그 입찰 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1억에 매입했어도 우리에겐 1억 2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안에서 마음대로 입찰 금액을 정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자유로는 시세가 1억 2천 정도 하는 부동산에 채권의 총 금액인 1억 2천으로 입찰을 합니다. 당연히 낙찰받겠죠? 시세가 1억 2천이니까요. 자유로는 1억 2천의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원래의 채권자인 K금융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당해 줍니다. 경매비용, 당해세, 소액임차 금액, 요딴 건 공부 차원에서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1억 2천을 배당받은 K금융은 계약한 대로 2천만 원을 자유로에게 보내주고 채권의 계약과 경매가 비로소 종료되는 거죠. 이후에 자유로는 해당 주택을 1억 2천에 매매를 합니다.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이 1억 2천이고 매매도 1억 2천이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나 세금 내고 싶은데. 세금 내고 싶어 죽겠어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을 NPL의 매입 방식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자유로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자유로가 폐찰한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근저당권자인 K금융에 1억 2천이 배당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와의 계약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은 K금융은 약속한 대로 2천만 원을 자유로에게 보내주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감사하게도 매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폐찰했음에도 돈을 버는 방식, 이때의 방식을 NPL의 배당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NPL의 매입 방식 사례입니다. 채권 원금이 2억 2천이었고 이자는 4천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총 채권액은 2억 6천이었습니다. 이 채권을 2억 2천에 매입을 하고 채권 총액인 2억 6천에 낙찰받은 뒤에 배당일에 4천만 원을 돌려받고 6개월 뒤에 2억 5천 7백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3,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건 분명하지만 매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대출 이자부터 금융소득세, 명도비용, 도배, 장판 등의 지출도 분명히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NPL을 통해서 배당받은 사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 총액이 3억 4,500이었는데 이 채권을 2억 9,500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귀인께서 3억 5,8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어우, 정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정말 오래 사실 겁니다. 저희의 채권 총액이 3억 4,500이고 매입 가격이 2억 9,500이니까 5천만 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배당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 만에 말이죠. 자, 이렇게 실제 사례들과 함께 간단하게 NPL 과정을 설명했는데 아마도 불법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 아니에요. 금융소득세 등의 세금들이 무조건 존재하는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 과정을 모두 낱낱이 파헤쳐드리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복잡한 NPL의 4가지 매입 방식 중에서 론세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